기회가 있으면 재복무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재복무하신다는 것도 진심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걸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코너를 론칭을 했습니다. 바로 현직 변호사님을 직접 모셔서 사회, 연예 이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프로그램, 바로 2판 4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로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정말 양력을 보면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세종에서도 또 일을 하셨고 대형 로펌을 다 거치셔서 지금은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좀 길게 안 되시나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흔히 말하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했고, 지금은 개업해서 이제 개인적인 부티크 로펌을 차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7년 정도 된. 17년. 이렇게 깊이가 있는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바로 송민호 씨의 근무 이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송민호 씨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사실관계야 다 파악된 거고, 송민호 씨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상당히 화가 나신 부분이 4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4가지 특혜 때문인데, 첫 번째는 송민호 씨의 근태 문제가 있습니다. 무려 근무기간 430일 중 102일이나 무단 결근을 했다. 사실 이게 군생활 해본 분들은 휴가가 굉장히 좀 해보셨습니까? 그럼요. 현역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430일 중 102일을 휴가 갔다, 안 나갔다는 차원이거든요. 두 번째, 근무지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 씨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이 돼요. 그 이유 자체가, 본인 자체가 적응이 좀 힘들고 공황장애가 있고, 더욱이 현직 담당자와의 갈등 문제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근데 이게 군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이 더더욱 근무지를 옮기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게 뭐냐, 제가 직접 현장에 갔었거든요. 송민호 씨의 집에서 원래 한 15분 정도 거리에 마포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근데 옮긴 곳이 불과 5분도 안 되는, 차 타고는 한 2, 3분 거리에 바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송민호 씨를 위해서 특혜로 옮겨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동생 결혼식을 위해서 4박 5일 동안 하와이를 다녀왔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일반 현역병들 사이에서는 의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 현역병들이 해외여행 좀... 제가 현역병 시절에 가본 적이 없죠. 혹시 몇 년도 군번이세요? 저는 좀 오래돼가지고요. 90년대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03년도. 네 번째가 이제 두발 문제인데, 굉장히 장발로서 이제 근무를 했다. 사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두발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민호 씨의 두발 보면 굉장히 좀 치렁치렁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화가 났던 사안인데, 지금 이런 그 특혜들을 보시면서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특혜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죠. 일단 일반인들이 그렇게 복무지를 자기 원하는 대로 사실은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장기 휴가는 사실 이렇게 염두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안 취재하면서 가장 좀 화가 났던 부분은 화내면 안 되지만 좀 흥분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마포시설관리공단 옆에 굉장히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적응을 못했다면 훨씬 더 힘들지만, 훨씬 더 고되지만 의미 있는 곳으로 전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집 앞에서 3, 4분 거리, 그것도
훨씬 더 근무 환경이 좋고 편한 곳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화가 날 수 있을 법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셨던 분들이 송민호 씨 거의 못 봤다. 에어맥스 끼고 게임만 했다. 한 달에 두세 번 본 적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9시에 출근인데 10시 출근으로 정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렇다면 사실 좀 궁금한 게 송민호 씨 자체로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 원래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게 하면은 법적으로 뭐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부적인 아마 근무 관련해가지고 복무 규정이나 아니면 근무 규칙 위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송민호 측으로부터 뭐 일정한 대가 혹시 아니면 뭐 반대급부까지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의 범죄 중에 하나인 수뢰죄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민호 씨는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냐? 본인이 공황장애가 있고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법원에서는 좀 판단할 때 좀 반영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송민호 씨도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병원에서의 진단서나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은 할 텐데 이제 근무 행태나 아니면 이제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또 멀쩡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했고 연애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판사가 제가 아마 담당 판사라고는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괘씸죄 이런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괘씸죄가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미치나요? 이건 내밀한 영역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친한 그냥 뭐 현직에 있는 뭐 후배 판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판사도 감정적으로 양형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본인들은 절대 괘씸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형상 이 사람이 참 나쁘다. 이 사람은 좀 처벌을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트집 잡히시지 않으려고 괘씸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요즘에 판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사심죄가 되면서 판사분들도 약간 조심할 부분들이 있어서 더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좀 궁금한 게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4박 5일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물론 동생 결혼식을 목적으로 하와이를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저도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현역병으로 복무를 해서 해외여행은 사실 꿈도 못 꿨었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규정상으로는 해외여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속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휴가 일수 안에서 해외여행을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충분히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추천을 받아서 병무청에까지 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102일이나 무단 결근을 했는데 거기서 또 간다? 이런 게 바로 괘씸죄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동생 결혼식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성실하게 근무했고 바르게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102일이나 무단 결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발로 하와이까지 갔다. 그것도 4박 5일 동안 갔다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 두발 문제 혹시 사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그 두발 규제 같은 게 따로 없는 건가요?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복무지가 달라서요. 복무지마다의 아마 지침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아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복무 지침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그 정도 두발을 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 시설에서 모두 근무를 했는데 두 곳 모두에서 함께 일을 했던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솔직히 본인들은 맨날 9시 출근하는데 10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에어팟 끼고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졌을 것 같고 특히 송민호 씨의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할 때 주차 관리, 지정 주차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전화조차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송민호의 목소리인 것을 주민들이 알 경우 피곤해진다. 그래서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신 전화를 받는 바람에
좀 화가 더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보는 결국은 시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는데 사람과 굉장히 좀 척을 지면서 제보까지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는 만근 전에 제보가 들어갔고 결국은 취재진이 사실을 확인차 직접 근무지를 방문했을 때도 출근을 안 해서 디스패치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때렸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이 이제 양극성 장애, 대인 기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송민호 씨 사진들 살펴보니까 공익 근무 과정 속에서도 파티에 참여했던 사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뭐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찍혔었거든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좀 할까요? 아무래도 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대인 기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양극성 장애라고 주장을 하고 진단서도 뭐 제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파티에는 참석하고 본인 연애 활동은 하는데 민원 전화를 받을 때는 갑자기 대인 기피나 양극성 장애가 생긴다, 발현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뭔가 자신의 병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괘씸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분하셨던 분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점점 이제 변호사님도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AI 같은 변호사님을 인간적인 영역으로 결국은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에서는 첫 번째 기일에서 이게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선고가 내려질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송민호 씨의 개인 양형 요소들이 뭐 몇 가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구형 한 1년 반 정도 했고 100일 정도 부당결근 했다고 하면 본인 또 반성한다고 그럴 거잖아요. 대인기피증도 있었다. 앞으로 사회에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온갖 뭐 반성문이나 서류들도 충분히 잘 준비할 거니까 가장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 그러면 몇 프로? 한 0%도 1%도 안 되나요? 현역병들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판사 입장에서 이런 사안에 실형을 선고하는 건 예외적인 사안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 생각한다 그러면 쉽게 실형을 선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굉장히 대중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 입장에서 102일을 무단결근, 그게 사실 탈영이잖아요. 탈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102일 동안 다시 복무를 해야 되죠. 추가적으로 영창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 전역도 늦어지고 영창 실형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은 102일 동안이나 근무를 안 나갔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대중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곧 말씀드린 기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군대 영창이라는 게 있고요. 군 형무소, 군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영창은 사실은 행정벌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했다. 그냥 잠깐 무단 이탈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영창에 며칠 정도 가둬놓습니다. 근데 아마 100일 정도 무단으로 이렇게 탈영했다고 하면은 정식으로 군형법에 따라서 재판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군 교도소에 가가지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너무 궁금한 게 영창을 갔다 오면 102일 동안 전역이 늦어지잖아요. 네. 그럼 군 형무소에 갔다 오면은 강제 전역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102일 동안 근무를 해야 됩니까? 군 형무소도 예를 들어서 형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은 아마 다시 복무할 정도의 형량 그 정도만 나올 거라서 다시 아마 복무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102일 동안 탈영하면은 뉴스 나옵니다. 일반인도 뉴스 나오기 때문에 송민호 씨의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 송민호 측에서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기일 만에 완전히 다 잘못했고 공소 사실 전부 다 인정했고 재복무까지 한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빨리 인정한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는 양형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관계는 사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공개된 자료 보면은 카톡 내용도 있고 오늘 출근 늦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출근 안 했다는 것도 있고 관련자들 증언까지 있고 심지어
복무 중에 고발당해가지고 뭔가 복무하는 장소에 직접 기자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취재한 사실도 있어요. 그럼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사실관계를 부인하게 되면 아마 양형에 있어서 엄청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송민호 씨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아마 인정하는 변론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추가적인 뭐 취재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때리면은 송민호 씨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재판을 끝낼 수도 있고 여론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송민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재입대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행법상으로 재입대 가능한가요? 기회가 있으면 재복무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재복무 하신다는 것도 진심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재입대는 아니고요. 근무 관련해가지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시 재복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걸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그래도 재복무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겠다고 한 줄 알았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한다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할 방법은요. 실형 선고를 검사가 구형한 대로 실형 1년 6개월의 형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도소에 1년 반 정도 실형을 살게 되면 그때는 현역병으로 징집 의무가 없어져서 아마 복무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역시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 발언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거 알고 그런 얘기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너무 마땅히 하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농락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송민호 씨 변호사라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게 양형에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반성하는 모습, 예, 그렇죠.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재판부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 보거든요. 제가 많이 재판부 나갔어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럼요. 재판하러 갔을 때 송민호 씨 복장이 아마 복무할 때 복장이랑 완전히 달랐을걸요. 저도 아마 그때 사진을 잠깐 봤었는데 머리도 엄청 단정해졌고요. 복장도 엄청 단정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재판부에서 볼 때 인상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아니 본인이 복무할 때는 이렇게 치렁치렁 하다가 재판부에 단정하게 나간 모습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군요. 예. 역시 어떻게든 송민호 씨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최대한 양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실제로 1년 6개월이 집행유예로 나오면 송민호 씨가 언제부터 복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형사벌이랑 행정벌이랑 좀 틀려가지고 그런데요. 만약에 재판이 확정이 돼서 그럼 이제 복무기간을 며칠 정도 안 했는지가 아마 판결문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을 다시 산정해서 병무청 관련해서 소속기관에서 다시 재배치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복무기간 동안 다시 재복무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는 조금 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 아닙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행정법상 굉장히 좀 송민호 씨를 괴롭게 만들지 않을까. 특히나 생각해보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재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후에 굉장히 편한 주민 편익시설 이런 데 배치되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고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빡세게 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소속기관 장이라도요. 이거 취재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당연히 제일 빡센데 보낼 거고. 근데 송민호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정도면 제일 빡센데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빡센데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좀 남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정식으로 기소됐거든요. 그래서 흔히 착각하시는 게 벌금형만 받아도 사실은 전과 기록이 생기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송민호 씨에 대해서? 송민호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검사가 아마 기소를 했을 거고 집행유예가 유력하니까요. 뭐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법 관련해 가지고 집행유예 형 받았다고 하면 이건 사실 좀 본인으로서도 좀 불명예스러운 거니까 어떻게든 이걸 만회하려고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송민호 씨가 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2, 3년 혹은 3, 4년 동안은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인이 가수고 래퍼기 때문에 음반은 낼 수 있을지언정 예전과 같이 그런 예능 활동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연예인들, 공익근무를 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사실 연예인분들이 과거에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그 소위 말하는 연예병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휴가 일수가 굉장히 많다는 이유로도 사회적 이슈가 일었었는데 우리 송민호 씨의 경우 102일 동안 무단 결근, 참 용서받기는 좀 쉽지 않은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2, 제3의 송민호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